이리농구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루키 이동환 기자.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굉장히 낯섭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초 지정을 설명해 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이리농구의 대들보이시자 정신적 지주이시자 최고참 예. 이리농구의 양이종 네. 이동환 기자께서 예. 지금 이제 동아시아 슈퍼리그 취재를 위해서 오키나와로 예. 송태섭의 고향이죠. 맞습니다. 오키나와로 날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스조 없는 스조. 네. 예, 이농구를 저희가 네.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세근이면은 네. 저는 변준영. 네. 예, 문성곤. 네, 예,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약간 이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좀 이제 친한 그 개그맨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네. 그러셨어요. 농구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방송을 다 보시거든요. 네, 이루는구나 네. 이런 거를. 그래서 그분이 야, 입으로 하는 거는 우리 선배들 봐봐라. 유재석, 네. 이경규 형님 입으로 하는 거는 은퇴도 안 한다. 넌 그 위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저희도 네. 선배님들 류동혁, 네. 손대범 이런 분들 네. 다 입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빨리 살기 이럴 때 치고 네. 나가지 않으면은 자리 평생 못 뺐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저희가 좀 대박을 내가지고 네, 한번 뺏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1년 전에 딱 예. 이맘때쯤에 또 이동혁 기자께서 그 동계올림픽 7차 예. 자리 비우셨을 때 한 1주였나요? 2주 네.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는 쪽박 쳤어요. 맞습니다. 그때 아주 욕 많이 쪽박이었죠. 먹고. 예. 예, 그랬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예. 두 번째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오늘 1부에서는 먼저 KGC 그리고 네. 가스공사 그리고 LG, 캐롯, 현대모비스 이 5개 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 댓글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네거티브님께서 질문 요새 핫한 그 질문 커리 얘기. 커리가 SK 못 이겨서 우승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요게 또 예. 그 요새 핫한 그 질문이 나온 그 출처가 네. 농구대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 KBL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거 마침 정말 공교롭게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접니다. 예, 그 네. 이규섭 위원님 앞에서 깐족거리는 사람이 전데 네. 그 전에 저희가 이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류동영 선배가 류동영 기자님께서 일본에 가시기 전에 전언을 남기시고 갔습니다. 그렇죠. 내 의견은 이렇다면서 아주 정말 장문을 예, 제가 네. 이동환 기자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커리 논쟁에 대해서 유동혁 기자의 의견은 우승 가능성 쌉 가능이다. 네, 여기 실제로 예. 워딩으로 쌉 가능이라고 쓰셨어요. 예, 쌉 가능이라고 예. 저희가 덧붙인 게 아니라 쌉 가능이라고 예. 쓰셨고, 뭐 이유를 공격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간단한 2대2 세팅만 해도 커리가 알아서 다 처리한다. 데드볼 처리 당연하다. 게다가 국내에서 커리를 수비할 수 있는 선수는 단언컨대 없다. 기본 30점이다. 수비수 2명이 붙어야 하는데 상대 밸런스가 커리라는 존재 때문에 완전 깨진다. 예. 두 번째로도 뭐 수비 상대팀은 골밑에서 원이 라구나 같은 선수들이 40점을 넣을 수 있지만 내외곽 밸런스가 깨진다. 게다가 한두 차례 단순한 골밑 공격에 실패하면 그대로 커리가 속한 팀이 역공 흐름 자체를 휘어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텍스트로 같이 네. 위에 딱 띄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쭉 길게 써주셨어요. 저희가 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예. 너무 길어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결론으로 디테일하게 적어주시긴 예. 했어요. 예. 결론으로 좀 결론 한번 읽어 주시죠. 네, 결론 커리 팀 우승 100% 확신한다. 아마 커리가 자유투로 평균 20점 이상 넣을 것이고 KBL 무시하는 게 아니라 커리가 가진 클래스가 너무 높다. 슈팅이 완벽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커리가 가진 그래비티가 KBL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남기셨어요. 마지막으로 농구대학 손대범, 원석연, 이규섭 해설위원은 K 알못이다. 네, 효과적으로 어그로를 끌었다는 점에서 리스펙한다. 이리농구가 꼭 배워야 한다. 예. 이거 뭐 매기는 건지 리스펙을 보내는 건지. 그쵸. 네,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참 헷갈리긴 한데 여러분 네. 이게 뭐 저희가 그 영상이 나간 뒤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그 농구대학 그 채널에서는 네. 뭐 따로 또 해명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네. 댓글로 잠깐 남기긴 했는데 그게 네. 일단 조회수가 지금 100만이고요. 그 댓글도 엄청 많던데. 댓글이 지금 9,000개가 달렸습니다. 아이고. 저는 9,000개 달린 영상을 뭐 BTS 뮤비 말고는 처음 봅니다. 예. 거의 이제 뭐 한국 농구계 BTS다. 농구대학은. 네. 그 여러 가지 댓글을 다 봅니다. 봐야죠. 안 보면은 이제 직무유기인데 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신명호는 놔두라고 이유 네. 가장 큰 밈이다. 네. 저는 그거 솔직히 거의 예. 넘어서는 느낌. 잠이런 네, 이를 만났어요.
사실 이제 신명호는 놔두라고는 사실 NBA 팬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예. 이 자미런이 만나면 어떡할 거야. 이거는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느낌에는 농구를 안 보는 사람도 알아요. 이제 이게 사실 쇼츠긴 하지만 100만 이거 진짜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쵸, 예. 농구 대학이 진짜 큰일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농구 대학의 이제 별명 앞으로 예. 원희 대학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 원희대학. 예, 좋습니다. 네, 예, 사실 그렇게 저는 되지 그런 않나? 거 다 의견이라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동환 기자께서 저는 당연히 네. 거기서 우승을 네. 못한다라고 했던 의견을 개진한 아주 그냥 네. 시발점. 제가 그냥 문제의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뭐 이 제공자죠. 부분에 대해서 예. 동조를 하고 예. 이동환 기자도 사실 입장 표명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예. 했는데 당연히 농구대학 같은 임팩트가 예. 없었고요. 예. 예. 일단 이제 커리 우승 팀 우승 뭐 이동 기자는 100%. 네. 저는 솔직히 100% 아니라고 봐요. 예, 할 수. 그러니까 저는 커리가 잘하는 것과 예. 우승은 별개라고 그쵸. 보고 예. 이제 우승에는 정말 몇 가지 왜냐면 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규섭 위원님이 직접 거론하신 원희가 왔어 어떻게 할까요? 예, 왜냐면 맞습니다. 커리가 맞긴 힘들어요. 예. 왜냐면 이게 커리를 매치업시키면 안 되냐? 커리도 힘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왜 현실적으로 힘드냐면 일단 첫 번째 그쵸. 사이즈 예. 차이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커리가 그런 식으로 원희를 자꾸 맞게 되면 커리의 체력 부담이 너무 예. 커져요. 물론 커리의 체력은 KBL의 것과는 또 다르겠지만 그쵸.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들은 아마 커리를 절대 원인을 맡게 하지 않고 국내 빅맨들을 맡게 할 텐데 사실 거기서는 답이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네. 저랑 이제 이동환 기자랑 얘기했던 게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국내 탑 빅맨이라고 해도 오색은 하윤기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가 일주일에 원희를 만났다가 프림을 만났다가 마레이를 만났다가 40분 동안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프리시즌이 가능할까? 예. 예, 그런 문제점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먼저 이동혁 기자께서 또 귀국을 하시면 논의를 뭐 한 번 더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하십니다. 예. 예, 무조건 합니다. 근데 예. 저는 그 이동혁 기자께서 오세근, 장재석, 예. 이승현, 김준희, 김종규 예. 로 이제 뭐 원희를 이제 예. 수비하고 뭐 거기에 뭐 트랩이나 뭐 이런 거 예. 얘기하실 텐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선수 저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쵸. 예. 좀 약간 클래스 차이가 인종적, 신체적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반대로 그럼 커리도 국내 선수들과 클래스 차이가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퍼리미터에서 던지는 선수는 이 슛 감의 어떤 기복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커리를 제어는 불가능해요. 사실 예. 제대로 된 제어는 불가능하지만 우승 확률 싸움에서 충분히 다른 팀들이 뭔가 먹고 들어가는 싸움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온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커리 팀이 우승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건 맞지만은 그쵸. 예. 좀 100% 커리 무조건 우승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감사하죠. 관심 같은 거 되게 많고 욕도 되게 많이 9,000개 중에 8,500개가 욕이기 때문에 사람이 댓글 9,000개를 보면 무섭습니다. 일단 진짜. 예. 그쵸. 예. 예. 저도 아무리 멘탈이 되게 굉장히 단단한 편인데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런 것도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자신이 이제 본인이 크브를 안 보고 느바를 본다고 해서 마치 본인이 느바 선수가 된 것처럼 NBA 선수가 된 것처럼 일종의 약간 그 선민의식, 그 우월감을 갖고 계신 그쵸. 그런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게 사실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KBL 팬분들 혹은 그냥 정말 전반적인 농구 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서 싸워주셨던 부분. 이걸 보면서 좀 저는 이게 약간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면서 생각보다 좀 사태가 좀 커지긴 했는데 이참에 좀 이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예. 사실 그게 좀 많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KBL이 굉장히 일반인 농구 예. 팬들은 굉장히 리스펙을 못 받고 있구나. 예. 이게 좀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KBL이라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그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일반 팬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커리가 오면 우승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KBL 낮춰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커리의 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댓글에 달리는 KBL 선수들, KBL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비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이 KBL 선수 물론 KBL 선수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희 같은 그쵸, 예. 미디어들도 저도 이 그 생각이 가장 많이 KBL이 들었어요. 가진 진짜 힘, 매력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고 물론 NBA와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지만 예. KBL이 가진 강점이 어떤 것이고 어떤 한 농구 리그로서 어떤 힘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좀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구나. 일반 예. 팬들은 아직도 KBL을 정말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씁쓸하면서도 좀 뭔가 다른 목표 의식을 가지게 하는 그쵸. 그런 좀 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네. 바로 하시죠. 네, 가겠습니다. 예. 오진님께서 손대범 기자님이 곧 댓글 달러올 영상입니다. 그 지난주에 예. 그 이제 그 댓글 중에 네. 데이비 트레제게. 트레제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트레제게부터 먼저 읽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너 손대범 보는 것 같아. 예.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손대범 이제 국장님 네. 얘기를 했죠. 예. 아니 혹시 저 궁금합니다. 네. 옆에서 지켜본 손대범 국장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 농구밖에 모르시나요? 예. 가까이서 아는 거 같이 아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드래곤볼. 드래 그 두 개 딱 아시고. 정말 좋아하시죠. 예. 예. 그 두 개 딱 아시고. 예. 예. 정말로 농구 얘기를 하면은 진짜 막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곽적기 되고 막 예. 존경스럽게 막 이렇게 하다가 다 쏟아내시죠. 정말 다른 얘기를 예. 하는 순간 다리를 꼬게 되는 약간 모성애가 좀 느껴질 예. 정도로 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농구밖에 모르는. 예, 정말 농구밖에 모릅니다. 예, 정말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농구에만 관심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아무리 그쵸. 이제 예. 그래도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농구 경기 보고 1위 농구 준비해야 되는데 네.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한번 딴 거 보러 갔다가 하이라이트 예. 보러 갔다가 유튜브 옆에 뜨는 거 딴 거 보고. 예, 주말마다 뭐 피식 대학 이런 거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네. 피식 대학 말고 농구 대학 봐주세요. 네, 농구 대학 봐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참 리스펙트한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까와이 레너드님께서 서명진 선수는 전투민족 사이언입니다. 분노할수록 플레이가 좋고 적극성, 메이드 같은 부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팬들이 원하던 부분인데 좋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작정현 선수와 프로에서 신경전이 있었죠. 그날 팀은 졌지만 서명진 선수는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서명진 선수가 이렇게 이번 시즌 좀 변했는데 현장에서 지켜보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이게 멘탈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예. 예. 사실 제가 이제 이련농구 초창기 때 서명진 선수 초창기랑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예. 댓글에 멘탈 가루되고 예. 이동엽 선배께서 딱 이런 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딱 지적하면 예. 거기에 이제 주눅 들고 네.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예. 저 솔직히 그래서 서명진 선수 보면은 제가 떠올라요. 아. 서명진 선수한테 되게 미안한데 예. 예, 그래서 약간 그래서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 이거 거의 원이커리급 논쟁 논란 아닙니까? 서명진은 이동환이다. 네, 예. 제가 원이 예. 서명진 선수가 커리죠. 예. 네. 정말 될 걸 네. 돼야지. 그래서 응원합니다, 서명진 선수. 그리고 요즘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예. 사실 모비스 관계자분들도 되게 좀 고무적으로 생각할 정도고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것은 조동현 감독님이 부임하신 것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평소에 길을 살려주려고 되게 노력하시고 아무래도 이게 뭐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유재학 총감독님이 워낙 대단하신 분은 맞지만 세대에서 조동현 감독님이 좀 젊고 선수들과 좀 소통이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장난도 치는 그런 소통이 가능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유재학 감독님은 그런 건 아무래도 99년생과 유재학 감독님이 아무래도 그런 소통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예. 있어요. 이게 선수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죠. 근데 조동현 감독님이 오시고 아무래도 좀 더 젊은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되게 농담도 많이 하고 서민 선수도 약간 뻔뻔한 말도 막 예. 조동현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벌금 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영향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동현 감독님께서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예전에 그 비시즌 때 이제 본인한테 대들기도 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도자분들은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내 앞에서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좋아라고 거기까지 가는 건 어려워요. 쉽지 않죠. 예, 평소에 예. 나한테 더해 뭐 장난도 쳐 예. 대들어 이렇게 하기 거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실제로 했을 때 좋아 여기가 이게 어렵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이제 저희도 그쵸. 나이가 30줄이 넘어가면서 후배 기자들도 이제 조금씩 예.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예, 저희도 류동혁 선배한테 엄청 이렇게 하는데 네. 류동혁 기자님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네. 예,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거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맞아요. 네. 그거까지 되는 것 자체가 참 팀이 좋은 방향으로 되고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다음 댓글 한번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영원님께서 네. 두 분이 중간 점검할 때 캐롯을 6강 탈락팀으로 뽑으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6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이비 미나 씨 네.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예, 조심하세요. 조금 약간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더라도 출전이 금지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럴 경우는 두 기자님이 예상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네.
네. 예. 제가 확신하는데 저도 그렇고 동현 선배도 그렇고 이걸 예상하고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 예상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틀린 걸로 보시는 게 예. 네, 그래도 6위 안에 들어간다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현장에서 정말 여러 얘기가 많이 음. 나와요. 이 캐롯이 진짜 미납금 이제 한 10억 정도를 네. 이제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실제로 막 몇몇 이제 뭐 관계자 사이에서는 이거 정말 약간 일종의 뭐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해체 드래프트 예.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올 정도로 그쵸. 되게 캐롯이 위기 상황인데 정말 부디 캐롯이 이 좀 위기를 잘 넘기고 매각 작업까지 수월하게 예. 다 진행을 시키면서 이 10개 구단 체제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딱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지난 시즌 여름 때 그 캐롯 관련해 가지고 그때 데이원 시절이었죠. 캐롯도 아직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저는 캐롯의 선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베스트 5급으로 클 것이다. 예. 뭐 기록상으로는 예, 되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죠. 예, 네. 거기 앞에 제 앞에 손대범 기자님이 앉아 계셨는데 반박을 했었죠. 네. 예, 그걸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근데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이따가 또 변준영 선수랑 이쪽 전성현 선수 얘기를 할 때 MVP 오늘 얘기가 주제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기량과 상관없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표심이 좀 갈리진 않을까? 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MVP 관련해서? 예. 이 어떤 캐롯 구단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예. 전성현 선수에게 MVP 표가 가지 않는 예, 상대적으로. 약간 그렇죠. 저렇게 예. 미납금도 못 내는 팀에서 MVP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긴 해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KBL 정규리그가 3월 29일에 예. 끝나고 캐롯의 이제 남은 가입비 어떤 내야 되는 시기가 3월 31일로 네. 알고 있는데 거의 맞물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투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어차피 전성현은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표가 가는. 예. 저도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런 사태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전성현 선수가 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제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올 시즌 퍼포먼스는 정말 국내 선수 개인의 한 시즌으로서는 손가락에 꼽을 시즌이거든요. 대단한 시즌 보내고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꼭 조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제 댓글 좀 길었는데 맞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5개 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팀은 KGC 네. 2304입니다. 이제 KGC는 이번 주에 한 경기 치렀습니다.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죠. 일요일에 가스공사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현재 1위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34승 12패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KGC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네. 아니 정말 사기죠. 예, 예. 정말 압도적인 예. 페이스. 예. 아니 그 말고요. 오세근 선수. 오세근 선수. 그렇죠. 합이 잘 안 맞네. 저희가 이 예. 그리고 제가 이 각도로 보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낯설어요. 지금. 그런가요? 이게 몸이 예. 약간 불편하니까 예. 말이 꼬이네. 예. 투맨 게임을 하자고 스크린 불렀는데 지금 예. 스크린은 안 가고 포스트업 치러 가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쉽지 않네요. 잘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포인트 카드 조율 좀 해주시죠. 예, 아니 네. 오세근 선수가 음. 진짜 요새 미쳤습니다. 이 선수 26일 가스공사전에서 18점, 7리바운드 맹활약했는데 5라운드 평균 득점 14.8점입니다. 올 시즌 들어서 최고치죠. 그렇죠. 저희가 뭐 지난주에 얘기도 했지만은 네. LG전에서 정말 뭐 마레이와의 매치업에서 3점을 폭격을 하면서 LG전 완승의 어떤 가장 큰 공헌자였고 예. 사실 이제 오세근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한 몇 년 전부터 오세근 영상을 보면은 무릎이 안 좋은 게 너무 느껴진다. 걷는 폼이 되게 불편해 보인다. 예. 근데 진짜 버티면서 뛰는 거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고 이게 정말 언제까지 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실제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오세근이 지금 사실은 이제 꽤 30대 중반에 예. 노장인데 지금 아직도 이제 클래스가 굉장히 높은 클래스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이번 시즌 뭐 베스트 5 나중에 뭐 투표를 하겠지만은 이 4번 자리, 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세근은 반드시 포함이 되는 후보 중에 대표적인 후보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변준영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긴 한데 오세근 네. 선수 임팩트가 네. 이 선수 슈팅 거리가
네. 그게 이 나이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나? 여름을 뭐 3달 혼자 막 몇 달을 더 늘려서 보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늘었을지 그렇죠.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KGC가 이번 시즌에 이제 김상식 감독님 체제에서 어떤 스페이싱을 좀 더 중시하는 원래부터 3점을 많이 던지는 네. 팀이었지만 사실은 지난 시즌까지는 오세근 선수가 3점을 던지는 비중이 그런 KT와의 4강 플레이오프를 제외하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던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오세근 선수가 탑에서 어떤 이제 컨트롤 타워, 핸드오프 패서나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3점을 던지는 식으로 하이로우 하면서 3점 라인까지 나와서 하이로우 하면서 던지는 식도 있고 그리고 어제 가스공사장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코너의 자리를 잡고 자신의 마크맨이 로우맨이라고 전술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페인트 존으로 커버 수비를 가면은 그걸 그냥 바로 어택 3점으로 어택을 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스페이싱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그래서 사실 이제 스펠맨에 대해서 최근 KBL 팀들의 매치업은 대부분의 팀들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스펠맨은 국내 선수가 맞고 네. 오세근은 외국 선수 빅맨이 맞고 그리고 이제 스펠맨이 치고 들어오면 외국 선수가 커버를 간다. 이게 네. 사실 기본적인 패턴인데 지금 오세근이 3점을 이렇게 장착하고 밖에서 던지고 그리고 때로는 컷인으로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어떤 수비법이 되게 파해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냥 거의 개혁 수준으로 다 바꿔야 되는 네. 예, 그냥 수비에 대한 이제 전술을 플레이오프도 인삼공사 만나는 팀 지금 머리 아플 겁니다. 진짜로. 그렇죠. 예, 그냥 네. 전반적인 수비 다른 나머지 9개 팀이랑 외국 선수 빅맨 B2B라 해도 이거 막는 그냥 아예 달라져야 돼요. 인삼공사는. 그리고 오세근 선수의 이 기록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3점 슛이 올 시즌 경기당 1.8개 시도에서 41% 성공률이거든요. 올 시즌 3점 슛이 지금까지 33개예요. 네. 성공한 게. 그 전까지 10년 동안 28개였어요. 올 시즌 한 해 동안 더 넣은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이것 좀 아이러니한 게 3점 슛을 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 중에 하나인 김승기 감독이 떠나고서야 3점을 제대로 장착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전 굉장히 일단 존경스러워요. 이 나이에 그렇죠. 하던 것만 해도 이미 사실 오세근 정도면 이미 최고고 이미 뭐 돈도 그렇고 많은 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발전할 생각을 했다는 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세근 저는 그래서 오세근이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은퇴했을 때 이 선수의 커리어 위치, 예. 빅맨 역대를 보면 뭐 이제 서장훈, 어. 김주성을 보통 이제 탑2로 꼽는데 예. 자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했을 때 예. 저는 결국에는 이 오세근과 함지훈이 거의 뭐 자문 결혼 이런 위치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오세근이 커리어를 돌이켜 보면은 예. 그렇게 건강했던 선수는 전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건세근, 예, 건강한 오세근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오세근의 부상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그리고 무릎도 정말 안 좋아지고 발목도 자주 다치고 뭐 이러면서 되게 위기가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농구 IQ가 기반이 된 이 선수가 보면 피지컬이나 이런 것만 좋은 것 같지만은 되게 이제 농구 IQ가 정말 좋고 영리하게 하는 예. 어떤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년 샌안토니의 팀 덩컨도 생각나요. 물론 디테일은 스타일 자체는 다르지만 예. 변준영이나 뭐 지금 팀을 떠났지만 전성현이나 이런 선수들에게 무게추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은 스크린 세터 그리고 슈팅 거리 늘리고 그리고 커딩 이런 것들로 기여를 높이는 게 정말 이게 진짜 클래스에 있는 빅맨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세근 선수의 3점 슛 장착은 본인의 커리어를 한 3년 정도 늘렸다고 봐요. 이거 하나로. 예. 진짜 그렇죠. 예. 네. 이거 하나로 진짜 3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세근 함지훈. 네. 오세근 대 함지훈? 예. 누구? 진짜 어렵네요. 예. 그럼 이 떡밥 조금 예. 아쉬우니까 예. 올 시즌 끝나고 나서 네. 예. 류동현 선배랑 네. 둘이 한번 싸우시죠. 좋습니다. 예, 제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던져주시군요. 떡밥 던져드렸습니다. 네, 예. 정말 예상을 못한 주제인데 예. 재밌을 것 같네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인상공사 팬분들 여름 압니다. 네, 잘하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KGC와 관련해서 또 큰 뉴스가 지난주에 하나 있었죠. 그렇죠. 양준혁 선수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올 시즌 끝나고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조금 특이하죠. 시즌 중반에 그렇죠. 가장 이제 막 중요한 플레이오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에서 NBA에서는 이런 예. 경우 종종 있어요. 예. 예, 시즌 중에 나 뭐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런 예. 식으로 은퇴 선언을 했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런 스타급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KBL은 대체로 시즌이 끝나고 구단과 상의하에 이제 은퇴를 발표하고 그리고 다음 시즌 개막전 홈 개막전 때 보통 은퇴식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또 시즌 중에 하는 게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KGC에게 되게 좀 뭔가 멘탈적인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희종 선수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 팀원들한테 이제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이제 희종 형이랑 하는 마지막 경기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하나하나 뛸 때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진짜 우승 반지 끼워주고 예, 막 인터뷰 할 때도 막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나올 거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멋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희종 하면은 사실은 그냥 KGC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저는 일단은 현지 시점에서는 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오세근이 은퇴하면 이제 그 오세근 양희종 하면 사실 KGC 그 자체죠. 그쵸. KGC 팬분들은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예.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계실 것 같고 2007년에 1라운드 3순위 이제 지명되면서 이제 데뷔를 했고 저는 이제 이 사실 당시에 이제 제 기억에는 고려대 김영환, 연세대 양희종 이렇게 뭔가 포워드에서는 약간 그렇게 경쟁을 하는 약간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격은 김영환이고 수비는 양희종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KBL에 와서 이 양희종 선수가 이 블루워커 타입이었던 수비수로서 그쵸. 정말 명성을 날리면서 이 KGC의 그동안 많은 어떤 우승에 정말 크게 기여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이제 그 인삼신기 시절에 DB 상대로 당시 이제 동부죠. 동부 상대로 챔프전 우승을 했을 때 그 클러치 3점. 예, 양커리 시절.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선수는 슛이 약한 선수인데 실제로는 이상하게 큰 경기만 가면은 3점이 터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KBL에서 많이 쓰이는 수비법이 3점 약한 선수는 로테이션을 늦게 가는, 로테이션 남겨두는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 이 양희종 선수 같은 선수가 그런 큰 경기에서 3점을 터트리면서 상대 수비법이 완전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정말 많이 일어났고 정말 KGC 팬분들에게 기억이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예. 예. 가장 빛나는 순간에 항상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블루워커 타입의 한 획을 그은 선수라서 그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루키 더 바스켓에 있던 같이 있던 시절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취재를 가면은 정말 이제 한 뭐 주전급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꼭 그 질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롤모델이 누구예요? 하면은 한 3명 중에 1명은 양희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정말로. 예. 뭐 공격 좋아하는 선수들은 뭐 김선영 뭐 이런 선수들 얘기하는 선수들 뭐 있고 이런 블루워커 타입 선수는 10명 중에 9명이 그냥 양희종이었어요. 요새 들어서는 문성곤 선수도 조금 나오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 문성곤 선수마저 롤모델이 양희종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전성기에는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이제 스포티비 최승견 해설위원이 예. 그 펌프 페이크를 해서 양희종이 점퍼해서 속았는데 네. 그래서 최승견 해설위원이 원드리블에서 예. 제일 잘하는 미들 점퍼를 네. 던지려고 다시 올라갔는데 네. 양희종이 뒤에서 다시 따라와서 블락하는 거. 그게 그 예. 강백호가 신준섭을 블락하는 거랑 네. 똑같다고 해서 예. 농구 팬들에서 정말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 만화 같은 장면도 연출을 많이 했고 이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제 네. 아마 지도자 연수를 떠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KGC 쪽에서 이제 밝혔죠. 자녀 계약은 코치 계약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KGC 에서 이제 이 지도자 커리어를 그러면은 이어갈 이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다음 시즌이 될지는 언제 될지 모르겠죠. 왜냐면은 뭐 연수를 갈 1년 수도 정도 있으니까. 갔다 오니까 예. 보통. 갔다 오면 이제 벤치에는 항상 음. 양복을 입은 양희종. 아, 이것도 이거 눈여기가 예. 정말 여성 팬들에게 예. 사실 아 이제 저는 남성 팬인데도 이거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정말 멋있죠. 예. 뭐 인삼신기 주축이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때 뭐 이정현, 김태술 뭐 이런 이제 선수들과 함께 오. 이제 인삼신기, 박찬희 이런 선수들과 함께 주축이었는데 예. 기대됩니다. 수트 예. 입은 양이죠. 오 멋집니다. 벌써 네, 멋있어요.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덧붙여서 알려드리자면 KGC는 이제 지금 이제 EASL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위해서 지금 떠났고 저희 이제 유동현 기자께서 이 이제 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가셨고요. 네. 3월 1일과 4일에 또 이제 조별 예선 일정을 치릅니다. 그래서 네. 이제 KBL은 이제 1인 출전자잖아요. 외국 네. 선수. 근데 EASL은 2명이 나오죠. 네, 그래서 스펠맨이 3번으로 뛰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거. 예. 예. 옛날에 이제 저는 그때 마지막이 항상 그때만 생각하면 기리파치가 생각이 나요. 그냥. 아 기대받지. 예. 네. 농구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 그렇죠. 시절에. 그 예. 슈터로서. 예. 그래서 그 데릴 멀로가 네. 패스를 뿌리고 스펠맨이
핸드오프 패스 받아서 3점을 넣는. 스펠맨 네. 멀로 투맨 게임. 예, 그렇죠. 예. 이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스공사입니다. 자, 예. 네, 어제 KGC한테 졌고요. 현재 여전히 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6강이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돈볼의 근본적인 한계. 네. 게임 플랜 조정. 사실 근데 이것도 좀 꾸준히 지적해 주시는 부분 같은데 네. 지난 경기에서는 또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가스공사가 이제 그 KG 시전 26 KG 시전을 지고 이동 감독님이 경기 중에도 뭐 이제 영상에도 잡혔지만은 선수들에 대해서 또 똑같아? 또 이렇게 질 거야? 네, 그 이제 정말 화나셨을 때 그런 예. 말투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지적을 하셨고 이날 경기 끝나고도 인터뷰를 해서 프로 선수라면 그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제가 사실 대구 취재를 정말 많이 그쵸? 가는데 예. 경기에 졌을 때 이동 감독님이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늘 좀 말씀을 하세요. 이제 프로 선수라면 이제 어떤 수비적인 부분, 어떤 이제 헛슬, 뭐 이제 그런 이제 이기기 위한 승리하는 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계속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사실 가스공사 시즌 전에 굉장히 좀 큰 기대를 받는 그렇죠. 팀이었고 예. 저 같은 경우도 기대치가 높았는데 지금 이렇게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면은 사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양쪽이 다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선수들도 선수대로 예. 문제가 있고 코칭 스태프도 코칭 스태프에게 문제가 있는데 네. 이동 감독의 스타일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가장 선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비 강한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볼을 잡기 전에 디나이 수비도 좋아하시고 볼을 잡는 순간부터 3점 라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압박을 강하게 주시는 예. 압박해서 선수가 이제 주춤하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법들 보면은 2대2 수비할 때 뭐 블리츠 이런 것들 되게 선호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적극적인 헬프 수비 뭐 이제 WKBL 편에서 다루지만 갭 디펜스 예. 압박을 강하게 하는 볼을 가진 선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번 시즌에 가스공사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성향이 되게 가스공사의 역으로 좀 안 좋게 작용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이게 사실은 조직력이 잘 완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이제 멘탈리티가 딱 강하게 갖춰져 있고 좋은 성적이 날 때는 예.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예. 지금 가스공사처럼 좀 불안불안하고 이제 선수들이 첫 시즌을 치르는 체제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사이즈가 사실은 좋아 보이는데 선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어떤 가스공사 유동 감독님의 어떤 수비 선호 스타일이 저는 오히려 약간 독이 되는. 그러니까 예. KBL 감독님들이 압박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죠. 농구에서 예. 수비할 때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공격수의 어떤 공격수가 실린더를 넓게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예. 정도는 공간을 두고 그리고 자기 마크맨을 우선적으로 체크하는 수비도 필요하고 이런 전환들이 필요한데 유동 감독님이 그런 부분을 너무 선호하고 경기에서 맞춤형으로 가져오는 전략들이 그런 도박성 플레이가 짙다는 것 그리고 이게 사실은 냉정히 보면 캐럿과 다르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게임 플랜이 적중하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가스공사가 이번 시즌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약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 감독님의 농구는 예전에는 통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해도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선수단이 거의 그대로인데 예. 그 젊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현우 선수나 이제 어린 선수들은 어떻게 좀 거의 배제가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 고창급 선수들이 이제 계속 남아서 그 수비를 똑같이 하는데 예전에 비해 선수들은 점점 나이를 들어가고 그리고 상대 팀들은 그거를 시즌 내내 보면서 몇 년 동안 계속 보면서 적응이 됐고 알죠 이제 다 가스공사 스타일을 알죠. 예. 그 농구 스타일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변화를 확실히 이제는 변화를 좀 깨야 할 때가 됐다. 선수단 그렇죠. 로테이션이든 어떻게든 그런 네.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스공사가 이 위기를 뭐 사실 이번 시즌 6강과 별개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조금 필요해 보인다. 어떤 전술적인 코드라든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럼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LG입니다. LG 지난 한 주 동안 경기가 없었고요. 현재 네. 이제 2위 올라 있습니다. LG는 뭐 정규리그야 뭐 너무 질주를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LG는 플레이오프를 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제 과연 플레이오프 때 경기력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거 봤을 때 이 단기전을 위한 카드가 조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플레이오프가 좀 궁금한 팀이죠. 네. 예, 정규리그에서 이 정도 성공을 거둘 거라고는 네. 솔직히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렇죠. 네, 주위에 저희 막 기자 선배들도 그렇고 팬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LG 팬분들께서도 이 정도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의 성공 그쵸. 근데 LG는 조금 이게 약간 좀 저희의 평가도 좀 야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성공했는데 또 플레이오프까지 의심해? 이동환? 네. 예. 언제까지 깎아내릴 거야? 네.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다른 리그 NBA나 이런 데서 그렇고 이렇게 뭔가 정규 리그에 정말 시스템이나 이런 약간 이제 벤치나 이런 데서 막 잘 유기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팀이 굉장히 역사상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팀들은 약간 이제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 정말 주전 선수들 플레이오프는 확실히 주전 선수들의 이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무대에서도 과연 이런 시스템이 통할까라는 네.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예. 좀 이제 말이 좀 많은 부분이 한데 정규리그의 성적 그리고 플레이오프의 성적 어느 게 더 이제 가치 있고 중요하냐 봤을 때 이거 예. 조금 이제 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KBL에서 또 우승이라고 하면은 플레이오프 우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LG가 이번 시즌에 이 2위하고 있는 거 너무 고무적이지만 어쨌든 이제 이 팀은 이제 만족할 리가 없고는 조상희 감독님도 성향상 만족할 리가 예. 없어요. 단기전을 보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뭔가 필요하다. 저희가 그리고 지난주에 이동혁 기자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예고를 했습니다. SK KGC가 잘하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저희가 오히려 이런 약점이 있다. 이거 네.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LG도 이런 소리 듣는 게 예.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저희가 자꾸 또 이제 흠집을 내기 네. 시작하는 겁니다. 강팀이 됐다는 증거죠. 그렇죠. 예, 이런 비판이 네. 나오는 흠집 내기가 시작되는 거는 그렇죠. 강팀이 됐다는 증거. 예,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기전 카드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이 LG가 이 어떤 뭐랄까 투트랙은요. 네. 이제 주전 라인업과 어떤 세컨 라인업의 어떤 이제 적절한 조합, 분배 그리고 조상인 감독님의 정말 신들린 듯한 용병술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정말 잘 경기를 운영해 왔는데 단기전에서는 약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최근에 그 KG 시전에서 가장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건 뭐 사실 뭐 KGC를 만나는 모든 팀이 고민하는 문제지만 결국에는 이 팀이 이제 김준일이 벤치에서 쓰기 때문에 경기 스타트와 동시에 그 이제 마레이를 오세근에게 붙이고 그리고 스펠맨에게 이제 그 정희재를 붙였는데 네. 이제 스펠맨이 포스트업을 시작하니까 마레이가 밑으로 이제 다운을 내려오고 밑으로 이제 커버를 치고 디깅 수비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이걸 오세근이 3점으로 어택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KGC 같은 레벨의 팀들과 매치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그런 이 LG가 김준일이 벤치에서 내는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의 어떤 이제 이 스페이싱 위주의 라인업이 약점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기전에서는 이제 선수들의 로테이션 폭이 좁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김준일의 출전 시간이 좀 높아질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준일 마레이 조합이 있어야 이 KGC 같은 어떤 높이를 지닌 팀을 상대로 뭔가 같이 트윈타워 맞짱을 보면서 승부를 볼 수 있고 이거 실제로 시즌 이미 한 2, 3라운드부터 조상인 감독님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 뭔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예. 제대로 된 카드가. 그래서 사실 모비스전에서도 이 장재석, 함지훈 그리고 프림 이 어떤 트윈타워 상대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됐었고 예. 그래서 LG는 자 단계전에서는 모비스, ASK, KGC 높이 좋은 팀들 만날 텐데 이거 김준일 말의 이 트윈타워 혹은 다른 어떤 대안 이 빅라인업을 이제 뭔가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대안이 갖춰졌을 때 뭔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단기전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또 저 커닝햄 선수 얘기가 좀 네. 나와서 그 휴식기 와중에 좀 재밌는 기사를 봐가지고 네. 혹시 보셨나요? 그 미국에 네. 갔다가 18일에 18일에 출국했다가 24일에 돌아왔어요. 커닝햄 네, 선수가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음. 조상희 감독은 이제 미국에 갔다 왔으니까 비행기도 오래 탔으니까 웨이트만 해라. 음. 그날 이제 LG가 연습 경기가 있었어요. 연세대랑. 근데 커닝햄 선수가 I'm okay. 괜찮다고 하면서 그날 경기에 바로 출전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막 연세대 선수들 상대로 어리다고 봐주거나 이런 거 없이 설렁설렁 뛰는 거 없이 막 덩크도 하고 막 난리 났다고 하죠. 근데 이 선수가 이게 참 이게 너무나 프로 의식이 너무 멋진 게 이 선수가 그냥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쵸. NBA에서 700경기가 넘게 그렇죠. 뛰고 온 선수인데 이런 걸 보여주면은 음. 팀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NBA에서 온 선수들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존심, 에고가 너무 높아서 예. 이제
약간 이제 거만하게 하고 KBL이 가진 이 커리 예. 원이 할 때 KBL이 예. 가진 특수성 그 얘기가 왜 그래. 나와? 예. 만만하게 보고 예. 커리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지만 예, 만만하게 보고 예. 이제 좀 이제 오히려 약점 공략당하고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나가거나 예. 나가버리거나 론들리 스테퍼슨이 제퍼슨.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혹은 이제 예전에 에메카 오카포나 아니면은 이제 이게 커닝햄이나 오히려 네. NBA 선수가 가진 이 멘탈리티의 품격 그쵸. 이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되게 귀감이 되는 케이스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래서 네. NBA구나. 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관리나 이런 면에서 예. 예. 그래서 커닝햄은 실제로 저는 이제 처음에 LG에 이제 KBL에 온다고 했을 때 네. 기량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갑자기 이 정도 선수가 KBL에 오지? 솔직히 걱정을 그쵸. 했는데 예. 이제 이 조상현 감독님이 워낙 출전 시간 관리도 잘하시면 잘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뭐 기량이 여전히 뭐 예. 뛰어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얘기 들어봐도 이 선수가 정말 뭐랄까 팀 분위기 해치거나 막 이런 거는 예. 전혀 없는 되게 뭔가 마레이와 잘 융화되면서 사실은 또 2인 보유 1인 챗에서 또 이슈가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출전 그쵸. 시간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슈가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커닝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얘기가 없는. 그래서 마레이가 되게 잘 공존하는 것 같아요. 또 마침 마레이도 지금 이집트 월드컵 예. 본선에 올려놓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LG는 외국 선수들의 이 멘탈도 참 좋다. 그쵸. 예, 참 예. 팀을 위한 어떤 이런 선수들이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외국 선수 선발을 예. 잘한 영입을 잘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나가는 팀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캐롯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캐롯 경기 없었고요. 현재 5위입니다. 자 저희가 댓글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이 전성현 선수의 이 MVP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평균 득점 리그 전체 3위, 국내 선수 1위, 19.0점이죠. 사실 캐롯 이동환 기자가 예상했던 것처럼 6강 꿈도 못 꾼다 그랬었는데 전 8위 봤거든요. 예, 6강권으로 네. 솔직히 전성현 선수가 진짜 거의 그냥 이끌고 있죠.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이 선수 기록을 보면은 네. 이제 평균 득점이 리그 3위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평균 20점이 넘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네. 19점으로 내려왔고 국내에서는 1위고요. 네. 저는 국내 선수가 네. 평균 득점 15점 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그쵸. 예. 예. 특히 이제 문태종 선수나 이런 와. 선수 말고 진짜 그냥 KBL 한국인 한국인! 예. 진짜 한국인 이렇게 하는 네. 거는 정말 오랜만이고 음. 누적 3점 슛도 지금 158개로 그냥 2위가 심지어 외국 선수인데 2위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네. 진짜 이거는 역사적인 퍼포먼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전에는 뭐 최근에 이제 유재학 감독님이 총감독님이 그 뽀린러브 예. 영상에 그쵸? 출연하셔서 한국 농구하면 3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어떤 KBL 선수들의 어떤 전반적인 평균적인 슈팅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사실 이거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전히 존 디펜스도 나오고 어떤 이제 버려두는 수비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전성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그 한국 농구 하면은 이랬지라는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슈터로서의 어떤 압도적인 위력을 보여주면서 임팩트가 정말 어마어마한 예. 예, 정말 한국의 커리, 한국의 탐슨 이런 얘기 듣고 있거든요. 다만 그래서 MVP 수상이 되게 유력하나 싶었더니 최근에 이제 좀 분위기가 약간씩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후반기의 페이스가 2월 6경기에서 야투율이 35%에 3점 슛 성공률이 29.8%. 시즌이 거의 40% 기록 중인데 3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이게 후반기 이제 첫 경기부터 이제 갑자기 3점감이 확 떨어지면서 예. 그때 아마 연속 3점 기록 깨질 뻔하다가 예. 한 개 간신히 한 개. 넣고 네. 유지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깨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전성현 선수 페이스가 갑자기 확 떨어졌고 그럼 전성현은 갑자기 왜 이렇게 페이스가 떨어졌냐? 그럼 되게 전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체력적인 고갈이 되게 심해 보여요. 예, 그 얘기 할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예.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아니 예. 고갈이 슈터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좀 없잖아요. 기자다운 얘기 좀 해보세요. 날카롭게. 예. 네, 아니 다른 거 농구대학에 맞춰주세요. 했듯이 커리도 이런 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KBL로.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슈터, 그러니까 전상 선수 특히 오프볼 무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 선수들의 어떤 집중 견제도 이제 부담스럽겠지만은 오프볼 무브를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대가 압박을 워낙 강하게 하면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밖으로 3점 라인에서 한참 뒤에서 잡고 그쵸. 예. 거기에서 이제 2대 1에도 거기서 예. 시작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 조금 올 시즌 전성현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음. 좀 불쌍하다. 왜냐면은 전성현 선수는 이제 앞으로 예. 전성기 구간이 끝날 때까지는 음. 그냥 편하게 오픈 슛 거의 그냥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운명이에요. 현재 계속 더블을 시스템. 달고
예, 계속 더블을 달고 계속 엄청난 이제 압박 수비랑 이거를 그냥 시즌 개막전부터 끝날 때까지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이제 식스맨급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그냥 평생 더블을 달고 다니는 운명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렇게 논 거면 조금 좀 불쌍하다. 힘들 것, 진짜 힘들 그쵸 것 그쵸. 같아요. 너무 재밌고 짜릿하고 하겠지만 예. 막 이제 옛날이 좀 그립진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냥 뚝딱뚝딱 하면은 이제 쟤한테 찬스가 나고 선수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거는 저렇게 고독한 거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KBL 이제 커리도 고전할 수 있는 KBL의 예. 특수성 예, 자꾸 그 얘기하셨습니다. 그거거든요. 예. KBL은 에이스급 선수들에게 강한 압박과 견제, 트랩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뒤도 안 들어오고 붙입니다. 정말 예. 강하게 붙이고 그런 부분에서 전성현 선수가 제가 후반기 시작 전에 이제 저희 루키 표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정 선수가 그런 얘기를 안 그래도 하더라고요. 지금 캐롯에서 정말 이제 어떤 더 많은 롤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농구하고 있지만 그 어떤 세근이 형의 스크린을 받던 그 그쵸. 시절이 좀 그리워질 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예전에는 그냥 오프볼 부분만 신경 쓰면서 기회 나면 과감하게 던지고 이렇게만 했는데 음. 그때는 이제 더 많은 롤을 원해서 다른 것도 하고 싶었지만 예. 지금은 또 이제 그렇게만 농구하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부담이 정말 많아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좀 부담을 느끼면서 페이스 좀 떨어져 있는데 네. 자, 여기서 또 이제 MVP 어떤 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KGC 변준영 최근에 또 다른 MVP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5라운드에 이제 또 너무 잘하고 있는 KGC 오세근 선수가 그러고 있는데 김선현 선수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선수들이 MVP 다른 후보 누가 있냐 하면 이 선수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전성에는 MVP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록을 좀 나열을 해볼게요. 전성현 선수가 19.0점, 2.9어시, 야투 41%, 3점 40% 반올림한 기록입니다. 변준영 선수가 14점, 3점, 5.3어시, 야투 49%에 3점 36%. 김선영 선수가 15.6점에 6.4어시, 야투 48%에 3점 32%. 전반적으로 보면은 득점은 조금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요. 좀 아득히 차이가 나요. 예, 거의 5점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다만 어시스트는 김선영 선수가 제일 많고 야투 자체는 변준영 선수가 더 많고 그리고 팀 순위가 변준영 선수가 좀 압도적인 부분이 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KBL이 사실은 이제 그래도 1위 팀에서 MVP가 나오는 관례가 있다가 최근에 그런 게 많이 깨졌죠. 조금 깨졌죠. 예, 예. 대표적인 KT 허운 선수 MVP 받을 예. 때 허운 선수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MVP를 가져갔고 그래서 전상현 선수에게도 5회지만 캐롯을 이렇게 이끌고 이 정도 임팩트 오케이인데 지금 1위 팀의 변준영이나 상위권에 있는 SK 김선희 이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아까 또 이제 원성 기자가 말했던 그런 외부적인 또 다른 변수 예. 그 이런 미납금을 내지 못했을 때 저런 팀에서 MVP가 나와도 되겠어? 예, 약간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예, 저항. 예. 그 저는 사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전성현인데 이 남은 5라운드 뭐 이제 6라운드 들어가죠. 6라운드 때 전성현의 페이스가 뭐 눈에 띄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치고 올라오면은 그래도 전성현이 MVP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예. 만약 그 이제 하락세가 계속되고 네. 이러면은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예. 그쵸. 그리고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상식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 임팩트. 예, 뭐 연기 대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겨울에 드라마 잘해야죠. 예, 예. 드라마 여름에 히트 쳐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겨울에 잘해야 예. 부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예. 전성현 선수도 그래서 시즌 막바지 임팩트가 중요하고 타이틀. 예, 뭐 3점 슛 몇 개, 뭐 200개, 뭐 이런 거 한 시즌 3점 슛 200개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쵸. 기록을 타이틀을 좀 가져가야 다른 선수들과 확실히 좀 차별점이 있어야. 맞아요. 예. 저는 솔직히 진짜 이것만으로도 그냥 눈 감고 고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름 가리고 고르라고 하면은 전성현이죠. 예, 여전히. 전성현인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MVP가 개인 기록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팀이 와 꼴찌 이 정도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플레이오프권이면은 개인 기록을 보고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팀 성적도 당연히 정말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요거 한번 그 또 타이밍이 올 거예요. 요거 그렇죠. 얘기할, 그때 한번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부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에 경기 없었고 순위는 현재 이제 또
3위입니다. 참 그렇게 음. 얘기할 게 많지가 않아요. 경기가 또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이동환 기자 잘 짜왔습니다. 그렇죠. 네. 현대모비스 주제 찾느라 애먹었어요. 네. 왜 저스틴 녹스를 택했나? 네, 그렇죠. 예.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이 외국 선수 다시 교체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 이제 사실은 이번 휴식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미 이제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럼 누구냐? 네. 이제 심스를 바꾼 헨리 심스를 바꾼 누구냐?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경기 후 인터뷰 다 끝나고 네. 감독님한테 가서 예. 감독님, 누구예요? 외국 선수 바꾸나요? 누구나요? 예. 그러니까 감독님이 내가 확정되면 전화 줄게. 일단 예. 지금은 좀 그래. 예. 이렇게 하셨는데 웬걸 녹스가 예.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스 심스 예. 녹스 녹심녹. 네, 예. 녹심록의 어떤 시즌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외국 선수 교체권을 모두 다시 소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현대모비스가 원래 녹스 1옵션, 프림 2옵션 체제로 시즌을 시작했다가 자 이제 녹스가 부상이 생기면서 초반에 빨리 외국 선수를 바꾸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 헨리 심스를 데려왔다가 예. 좀 현대모비스 팬들 사이에서 사실은 원상이 자자했거든요. 심스 그쵸. 진짜 어떡하냐. 예. 심스 뛰는 시간 동안에 진짜 불안해 죽겠다. 그랬는데 사실 조동현 감독님도 대외적으로 말은 안 하셨지만 제가 이제 경기 전에 라커룸에 이제 가서 이제 조동현 감독님 심스 안 바꾸나 할 때 예. 항상 이제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한숨을 싹 쉬시고 아. 지금 시장이 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 않다. 일단 뭐 지금은 믿고 가야지. 뭐 일단 좀 지켜보려고 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현대모비스가 이미 3, 4라운드 때부터 교체 선수를 계속 물색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KBL 경력자 심지어 현대모비스에서 뛴 적이 있는 다른 선수에게 접촉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접촉도 한 적.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성사는 안 됐는데 접촉도 하고 그 정도로 현대모비스 꽤 적극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프림이 KBL 최소 연봉 외국 선수 중에 최소 연봉이기 때문에 예. 강한 어떤 시장 상황만 된다면 강한 1옵션을 영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자주 언급을 했지만 KBL 외국 선수 시장이 완전 가뭄의 가뭄입니다. 아. 예, 가뭄의 가뭄이에요. 진짜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 끝에 안정감 이럴 때는 오히려 안정감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증명된 선수를 데려오는 어떤 이제 선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근데 녹스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모비스 팬분들께서도 기대했는데 또 녹스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근데 그때는 확실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녹스를 1옵션으로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이게 웬걸? 프림 괜찮은데? 네. 예. 그래서 프림 선수가 KBL에 와서 실제로 뭐 KBL에 맞게 기량도 그만큼 이제 약간 이제 조정이 되면서 좀 잘 적응이 됐고 네. 그래서 프림이 좀 올라섰고 그렇죠. 이제 녹스를 1옵션이 아니라 2옵션으로 사용을 할 텐데 음. 뭐 그렇게 되면은 네. 나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륜농구가 예. 이동현 선배께서 EASL 나가셨는데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장기 출장이 돼서 예. 원성현 기자가 왔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하다가 네. 이제 다시 제가 이동현 기자로 바뀝니다. 예. 근데 원성현 기자가 너무 오래 해서 예. 이제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원성현 기자가 1옵션이 되어가지고 아. 이동현 기자가 오시면서 2옵션이 되고 저는 이제 헨리 심스처럼 나가고 이런 좋네요. 상황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제가 프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데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미 지금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림은 무조건 1옵션이고 앞으로 함께 갈 외국 선수로 이제 구단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애정도 강해요. 뭐 예. 이제 여러 가지 코트 안에서든 밖에서든 약간의 네. 이제 뭐 징계도 받고 이런 이슈가 있지만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있고 이 선수의 어떤 기량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녹스가 오면은 약간 어떤 안정적인 2옵션으로서 녹스가 또 원래는 DB에서는 2옵션으로 원래 뛰었던 선수예요. 예. 또. 그래서 녹스를 2옵션을 쓰고 프림을 1옵션을 쓰면서 한 25, 15 혹은 30분, 10분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가게 될 것이고 저는 현대모비스가 강력한 1옵션을 어차피 영입할 수 없다면 저는 네. 이게 오히려 가장 무난하고 안전한 선택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네. 뭐 다른 팀들 보셨지만 KT 제로도 존스 결국에는 좀 약점 드러나고 있죠. KCC도 그렇게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디온 탐슨 영입지만 탐슨이 뚜껑을 열렸지만 사실 막 엄청난 선수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녹스 선택이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 팬분들 기대치에는 못 미칠 수 있어도 저는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녹스 선수가 실력이 그동안 녹슬지 않았는지. 음. 예.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뭔가 했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1부 한번 순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길게 했어요. 네. 네. 말이 많아. 네, 말이 네. 많아요. 아무튼 저도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 없으니까 입이 터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아무리 착해도 네. 좋은 선배는 없다. 없으면 없는 게 편하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선배님? 예. 저 아닙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부 순서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